누가 봐도 지면서 토끼라고 빡빡 우겨대는 녀석들과 토끼기 달아놓은 다마고치들만이 존재하던 99% 모자란 토끼 포켓몬 세계를 정화시킨 전설의 토끼 포켓몬 이어로, 이렇게 우리의 가능충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로켓단의 나옹조차 해응하게 만들어 현실 세계는 물론 포켓몬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섹시 그 자체의 토끼 포켓몬 이어롭이 사실은 츤데레 컨셉과 친 컨셉 같은 야식꾸리한 컨셉을 죄다 꼬라박은 역대 포켓몬 중 가장 야식꾸리한 포켓몬이라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둠의 게임 프리크가 완전히 노리고 만들어낸 이어롭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虫のさざめきが生み出す波紋を羽衣のようにまとって踊るミニロックの美しさに 이렇게 의도적인 카메라 무빙을 넣을 만큼 생김새부터가 야식꾸리하게 생긴 이어롭이라는 포켓몬은 포켓몬스터의 3세대 작품인 포켓몬스터 DP에 등장하는 토끼 포켓몬으로, 이어롭이 등장하기 전인 1세대와 2세대의 토끼 포켓몬들이 뚱땅하고 귀여운 스타일의 디자인이었다면 이어롭은 잘록한 허리와 튼실한 허벅지까지 갖춘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수인형 디자인의 포켓몬이기 때문에 일반 포덕들은 물론 뒷세계의 포덕들까지 만족시켜 아직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 중 한 마리이죠. 그런데 이어롭은 어째서 같은 토끼라는 동물을 모티브로 한 푸크린이나 마릴리와는 달리 이런 파렴치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어롭의 모티브에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어롭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토끼라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바니걸이라는 전설의 코스튬 또한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니걸의 특징 중 하나가 토끼 복장과 어우러지는 이 엄청난 피지컬이기 때문에 이어롭은 작중 등장하는 포켓몬들은 물론이요, 대부분의 사람들까지 압살해버리는 완벽한 피지컬을 갖게 된 것이죠. 위아래가 조화로워야 하는 바니걸을 모티브로 했으면서 허벅지에 비해 위쪽이 많이 모자라다는 반응도 있지만, 게임 속 스프라이트를 보면 윗부분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하반신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좋아. 라는 반응이 대다수이며, 특히 이어롭이 처음 등장한 포켓몬스터 4세대 속 이어롭의 진화 직후 궁둥짝 컨트롤을 보면 코피를 질질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섹시한 생김새로 혜성처럼 등장하여 수인 포켓몬의 본자라고 불리우고 있던 밀탱크의 입지를 위협하기까지 한 최고의 수인 포켓몬 이어롭은 포켓몬스터 3세대의 리메이크 작품인 포켓몬스터 오메가 루비 알파 사파이어에서 메가지나 함께 다시 돌아와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포켓몬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이어로 네, 바로 메가진한 이어롭의 다리 부분이 검스, 그것도 꼬부랑 할아버지도 팔팔하게 만들어준다는 찢어져 있는 검스를 착용하고 다시 강림하였기 때문에 이 메가 이어롭은 현재까지도 수인 포켓몬 중에서는 독보적인 1티어 포켓몬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독보적인 파렴치함을 소유하고 있는 이어롭은 암흑의 포켓몬 세계에서 재창조되어 호레비넴스라는 아저씨처럼 생긴 파르토라는 토끼 포켓몬과 자주 엮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파르토는 구멍파기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이어롭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한 대 차여보고 싶게 만드는 튼실한 허벅지와 미지박사 저리가라는 몸매 외에도 오란털이 복실복실하게 자라있는 축 처져 있는 귀여운 귀가 있는데요. 이어롭의 모티브인 바니걸의 귀가 이렇게 쫑긋 서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어롭의 귀가 처져 있는 것은 뭔가 이상하기도 한데, 이는 사실 이어롭에게 바니걸 말고도 로비어라고 하는 또 다른 모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로비어는 토끼의 품종 중 하나로 로비어 토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처져 있는 귀이기 때문에 로비어를 모티브로 한 이어롭 또한 자연스럽게 처진 귀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이어롭의 처져 있는 귀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이 그려진다고 하는데, 네, 흡사 남심을 녹여버린다는 트윈테일이라는 머리 스타일과 그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트윈테일의 대명사격 캐릭터인 보컬로이드 하츠네 미쿠와 이어롭의 일문명 미미로프를 합쳐 이어롭을 하츠네 미미로프라는 별명으로 부른다고도 하네요. 이렇게 이어롭은 귀가 특징인 포켓몬인 만큼 귀가 민감하다는 설정이나 귀를 상냥하고 정중하게 만지지 않으면 매끈한 다리로 걷어찬다는 설정 등의 귀와 관련된 오야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포켓몬이며, 이 귀는 진화전 이어롤 시절에는 적을 공격하거나 혹은 감지하는 용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도 등 다용도로 사용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어롤
이어롭으로 진화한 뒤부터는 귀를 내팽개쳐버리고 매끈한 하반신을 주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귀를 사용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은 이어롭의 귀에 음흉한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롭의 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아랫부분과는 달리 윗부분은 꾹 달라붙어 있어 무엇인가를 끼우기에 적합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어롭이라는 포켓몬에 대해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어롭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이어롭의 친밀도에 숨겨진 충격적인 음흉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롭의 진화전 포켓몬인 이어롤은 화풀이라는 기술을 자력으로 배우는 유일한 포켓몬으로, 화풀이가 친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강한 기술인 만큼 이어롤은 무려 친밀도가 빵이라는 이례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포켓몬들이 50의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어롤의 빵이라는 친밀도는 트레이너를 극혐하고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어롤의 친밀도를 220까지 올려 이어롭으로 진화시킬 시 이어롤 시절과는 정반대로 모든 포켓몬 중 유일하게 친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한 기술인 은혜갑기라는 기술을 자력으로 배우며 트레이너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이어롭 계열의 특이한 설정을 학원물에 대입해보면 찐따에게 약점이 잡히게 된 일진이 찐따를 극혐함에도 불구하고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찐따의 명령을 듣게 되지만, 어느덧 일진은 자신도 모르게 찐따의 매력에 반하게 되어 결국 찐따를 사랑하게 되어버리고, 이제는 찐따만 보면 달려들어 은혜 갚기를 하게 되어버렸다는 어우야한 설정이 되어버리죠. 참고로 이어롭의 모티브인 토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짝짓기인 만큼 토끼는 번식력이 미쳐버린 동물로 짝짓기 시간이 무려 2초, 그것도 2초 교미 2초 현타라는 시스템을 수십 번이나 반복해버리기도 하며 교미라는 행위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교미의 화신이라 불리운다고 하는데, 이를 이어롭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음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외에도 이어롭에게는 파렴치한 설정들이 가득한데, 우선 NTR 포켓몬의 대표격 포켓몬이라 할 수 있는 브란다와의 교배를 통해 배대 뒤치기라는 오야한 기술을 배운다는 점, 그리고 이어롭의 특성 중 접촉 공격 시 상대를 30% 확률로 해응하게 만드는 해롱해롱 바디라는 특성과 이 늘씬한 몸에서 나오는 유연이라는 어우야한 특성이 있다는 점, 가능충 여러분의 뇌를 절어버린다는 서투름이라는 특성까지 존재한다는 점 등, 그야말로 이어롭이라는 포켓몬은 게임 프리크가 대놓고 노리고 만들어낸 포켓몬스터 역사상 최고의 파렴치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어롭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어롭과 이어롤 하면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명작 포켓몬스터 DP 속 빛나가 키우는 이 귀여운 이어롤이 떠오르는데요. 귀여움은 물론 애교까지 갖춘 최고의 이어롤인데다 지우의 피카츄를 짝사랑한다는 최고급 설정을 갖추고 있는 만큼 어서 빨리 빛나와 함께 거대한 이어롭의 모습으로 제출원하여 피카츄를 매차쿠차 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 요가랑.